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미지의 서울 이 드라마는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울리는 거죠? 호수랑 분홍 때문에 울고 오키와 월순 때문에 울고 미래의 쪽지를 받은 수연 선배가 스스로에게 다정해지기로 마음먹고 문을 열고 나와서 울고 문을 열고 나온 미지와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호수 때문에 울고 정말 11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. 사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끝까지 한 편 먹는 거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옆에서 함께 지는 게 사랑이라는 분홍의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요. 호수 아빠가 사고 전 호수에게 해주려고 했던 말을 분홍을 통해 알게 되는 서사가 너무 완벽하더라고요.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또한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요. 이제 서울 이 드라마는 그럴 시청자들에게 당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누구 곁에 있어주지도 있어달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미지의 존재가 곁에 있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서 문만 열라고 그런 문 밖에서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겠다고 위로했습니다. 정말 미지의 서울은 대사 하나하나가 다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문장들을 소장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전 7월 23일 날 발간된 대본집 예약 구매를 끝내놨습니다. 이강 작가의 의도를 온전히 담기 위해 오리지널 무삭제 버전으로 출간된다고 해서 더 기대되는데요. 이런 버섯 같은 드라마가 이제 12회 딱 한 회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. 그럼 11회 리뷰 간략하게 하면서 12회 예고편 분석하겠습니다. 먼저 이충구부터 시작할까요? 박상영 성추행 고소 변호를 이충구가 맡게 된다니 이충구가 정말 다른 편일 땐 짜증나지만 같은 편일 땐 너무 든든한 사람 아닌가요? 이기는데 진심이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은 물론 내 의뢰인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대갚아줄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요. 호수가 이 친구한테 미래 사건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날 좋아하지 않냐고 말할 때 이 친구 표정이 완전 딱 들켰네 이거더라고요. 이 친구가 얄밉기도 했지만 호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기도 했기에 완전한 악역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원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가 미래의 변호인이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전개입니다. 박상영 탈탈 털릴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흥분되는 거 있죠? 한편 서울에 있기로 결정한 미지는 주기적으로 상어를 찾아가 그를 읽지 못하는 상어를 위해 우편물을 확인해주고 간판 디자인도 직접 해왔습니다. 미지가 손으로 직접 간판 디자인을 한 장면이 나온 걸 보면 앞으로 미지가 하고 싶은 일이 디자인과 관련된 일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손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배우기에 학원에 다니는 미지의 모습이 12회에서 나올 것 같아요. 한편 호수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예후가 좋지 않음에 절망했습니다. 로사 식당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의 말이 안 들려서 당황해하는 호수의 표정이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하필 기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도 알 수가 없고 말이죠. 사실 호수가 미지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때 좀 답답했거든요. 호수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약점인 사람이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알겠어요. 그래도 호수의 밀어냄이 12회까지 연결되지 않고 11회에서 딱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. 모든 걸 알고 온 분홍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호수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. 나를 포함해 세상에 원망스럽지 않은 게 없을 때 너가 내 손을 잡아줘서 난 살 수 있었으니 너도 놓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으라고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분홍에게 호수가 아기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우는 게 너무 짠하더라고요. 이제 호수와 분홍은 좀 편한 모자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12회 예고를 보니 미지와 호수가 서울집 앞에서 뽀뽀하는 걸 오키가 보더라고요. 오키가 미지 걔는 연애 같은 거 관심도 없다고 했었는데 딸이 연애하는 걸 일열 직관해버린 건데요. 오키는 미지에게 호수가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습니다. 근데 오키가 말을 툭툭해서 그렇지 사람이 악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오키도 아픈 자식을 키웠던 사람이고요. 그래서 전 오키가 호수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호수의 끼는 기적적으로 청력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. 의사는 돌발성 난청은
청력 회복, 현상 유지, 청력 소실 셋 중 하나의 예우를 갖게 될 텐데 호수의 경우 청력을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. 하지만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. 돌발성 난청은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도 커튼 쳐서 깜깜하게 해놓고 난청에 관련된 책만 주구장창 읽는 호수의 모습은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 더 걱정되더라고요. 아마 의사가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걸 보면 호수 옆에 있는 미지와 분홍 덕분에 호수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후 청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12의 예고를 보니 호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과정에서 호수는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청력을 회복한 이후에도 수어를 계속 배워서 청각장애인들을 돕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편 미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한건설 특혜권을 고발했습니다. 또한 사건이 그냥 묻히지 않도록 세진에게 기자를 소개받아 사건을 공론화했어요. 이에 신경민과 채태관은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. 당연히 사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테고요. 채태관이 회사를 그만두는 미래에게 앞으로 너가 이쪽에서 일을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악담을 하던데 우리 미래는 이쪽에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미래의 딸기밭 농장주 선택,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? 미래 말대로 정답은 세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. 아무리 인턴이지만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 살 집도 얻어준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. 근데 미래는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딸기밭을 선택했어요. 사실 그동안 미래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와 지기 싫은 오기뿐 아니라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도 한몫했습니다. 그랬던 미래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. 출근할 때마다 심장이 뛰는 그런 회사에서 버티는 건 미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. 근데 딸기 농사 망하면 아마 농장에 갈 때마다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? 12의 예고를 보니 미래는 유기농을 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. 미래가 딸기 농사 지으려고 논문 찾아보는 스타일이잖아요. 세진이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 팔을 먹니마니 이런 말을 하던 걸 보면 미래가 투자가 필요한 획기적인 방법의 딸기 농사를 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미래가 스마트팜 이런 걸로 딸기 농사 완전 대박 쳐서 진짜 방송에 나오는 젊은 농업인 이런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편 오키는 엄마가 딸을 낳아서 집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자신에게 모지게 대할 때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쫓겨나서 날 원망해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월수는 남편이 어린 오키를 때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집에서 나왔고 자신처럼 살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게 하고자 모지게 대했던 거죠. 오키와 월순의 오해가 너무 늦게 풀렸는데요. 그러고 보면 진심은 참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12의 예고를 보니 월순이 사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그 전에 오키와의 오해가 풀려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미지도 더 이상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아직 모르는 미래를 살아나갔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미래가 딸기밭 때문에 두 손 위로 내려가고 회사 대출받은 집을 빼게 되면 미지는 자연스럽게 한동안 호수랑 동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호수가 미지한테 커플링 주는 장면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.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